인천의 한 가정집. 올해 5살 된 태연인 화장실만 가면 울음을 터뜨린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런 일을 반복한다는 엄마와 태연. 변비가 심한가 봐요? 네, 많이 심해요. 화장실 가는 거 너무 힘들어하고 네, 좀 걱정이에요. 하루에 한 몇 번? 하루요? 하루가 아니죠. 정말 좀 자주 가면 이틀? 이틀에 한 번? 아니면 한 3, 4일 정도? 네. 두 딸의 점심시간. 똑바로 앉아서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 돼? 키가 크겠어 안 크겠어? 싫어? 아니야, 조금만 먹어. 응? 자, 이리 와. 2개 적셔줄까 그러면? 아니야, 뭐. 싫어. 왜? 요것만 먹어야지. 이거 안 먹을 거야? 태연이 여기 2개 말아줄까 그러면? 그러면 너무 속상해요. 또래보다도 작아서 걱정인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두 자매가 너무 차이가 나고, 하나는 너무 작아서 지금 사실 너무 속상해요. 태연이 여기 우유 마셔. 자, 우유 마셔. 우유라도 마셔야 돼. 그거 마셔? 밥 투정하는 아이에게 어떻게든 밥을 먹이고자 엄마가 선택한 것은 달걀 비빔밥. 계란으로 밥을 해주는데요. 다른 밥은 잘 안 먹는데 계란으로 해서 밥을 해주면은 그것만 잘 먹더라고요. 네. 한 가지만 먹어서 너무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이거라도 먹으니까 해줄 수밖에 없어요. 동물성 단백질만 편식하는 5살 태연인 또래 아이보다 체구가 작은 편이다. 그래서 태연이네 집 냉장고엔 유제품류와 달걀이 떨어지는 날이 없다.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나 그냥 맛이 있는 거나 거의 그냥 유제품 쪽으로만 많이 먹고 있거든요. 얼마나 자주 먹어요? 못 먹게 해서 못 먹는 거지. 정말 꾸준하게 그것만 먹거든요. 그것만 먹으라 그러면 하루 종일 먹을 거예요, 아마. 하루에 몇 번? 하루에, 그러니까는 유치원 있는 시간 빼놓고 와서는 거의 계속 찾고 있으니까 계속 먹는다고 볼 수 있죠. 아홉 살 언니와 노는 게 가장 행복한 태연인 사실 심한 변비 환자다. 하루에 한 번 변을 봐야 정상이지만 2, 3일에 한 번씩 겨우 변을 보는 태연인 엄마가 변기에 앉혀야 겨우 변을 볼 정도다. 힘 줘야지. 뭐가 싫어? 힘을 줘야지. 얼른. 아니야. 그렇게 나오면 어떡해. 태연아, 똑바로 앉아. 응가 해, 빨리. 나 못해. 알았어, 태연아. 지금 이거 안 하면은 큰일 나. 병원 가야 돼. 힘 줘, 얼른. 못 줘. 못 줘? 아니야, 줄 수 있어. 배 아프잖아. 아니야. 아니야. 못 줘. 아니야, 할 수 있어, 태연이는. 빨리. 아니야, 힘을 줘야지. 응가가 나오지. 아니야, 할 수 있어. 힘 줘봐. 힘 줘야지. 응가가 나오지. 아니야, 태연아. 힘을 줘야지, 응가가. 집 근처 병원을 찾은 아이와 엄마. 과연 아이는 왜 이렇게 심한 변비로 고생하는 걸까? 다리 쭉 뻗어 볼까? 그 원인을 알기 위해 간단한 엑스레이 검사 후 담당 의사를 만나보기로 했다. 평소 잦은 복통과 마른 변을 봤던 태연. 어저께도 저녁에 계속 배가 아프다고 뒹굴 렀거든요. 네, 그러더니 어저께는 또 이렇게 변을 동글동글하게 붓지 않으면 설사를 해요. 지리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설사는 아니고요. 오히려 변비가 심한 애들이 오히려 지림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영상 사진에서 이 상인결장이랑 횡인결장 그리고 하인결장에서 이 부분 직장까지 변이 다 차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되게 변비가 심하고 심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직장에 되게 많이 늘어나 있어요. 변이 많이 차 있어서 아마 단단한 변을 보는 경향이 더 심한 가능성이 커 보여요. 소아변비의 기준은 변을 일주일 이상 보지 못할 경우, 속옷에 변을 묻힐 경우, 변을 볼 때 통증과 피를 동반할 경우, 의사가 만졌을 때 변이 만져질 경우 등 다양하다. 변비는 흔하지만 아이들을 괴롭히는 고질병인 것이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변비 환자는 22%나 증가했다. 그중 9세 이하 소아가 27.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70세 이상 고령자가 24.7%를 이었다. 뭐 흔히 아시겠지만은 이제 변이 많이 차고 단단한 변 때문에 이제 치열이나 뭐 치질이 생길 수도 있고 심하면 타랑이 생겨서 항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문제는 이제 자꾸 변이 차니까 그 앞에 있는 요로 계열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요. 비뇨생식계에는 요로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핀뇨나 빈뇨 같은 아니면 야뇨증도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워낙 뭐 편식을 좀 한다는 것도 있지만은 변비가 오래된 애들은 이제 잘 안 먹으려고 하고 흡수장애 같은 게 동반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성장장애가 같이 있기 때문에 변비 자체도 아마 성장장애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편식으로 변비가 심한 태연이는 신체 발달 검사 결과 또래보다 성장이 더딘 것으로 판명되었다. 의외로 우유를 너무 많이 먹는 애들도 변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유나 뭐 유제품 이런 걸 많이 챙겨 먹이신다고 어머니들은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밥은 안 먹고 곡류는 안 먹고 그러니까 중요한 야채는 안 먹고 그래서 이제 우유나 유제품만 먹어서 뭐 키는 크겠지 생각하는데 오히려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네. 아이의 더딘 성장과 변비의 원인을 안 엄마는 앞으로 아이의 식단에 더욱 신경 쓰기로 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유제품을 많이 먹인다든지 과일을 많이 먹이면 좋다고 했는데 정말 바나나만 먹이고 유제품을 많이 먹여서 좀 잘못된 방법인 것 같아서 당황스럽고요. 이제부터는 제대로 알고 식이섬유나 이런 것 좀 많이 챙겨서 먹여야 될 것 같아요. 변비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뱃속 질병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나날이 늘어가는 소화불량이 그것이다. 2009년 55만 9천 명이던 소화불량 환자는 2012년 68만 명을 넘어 지난 3년간 21.8%나 증가했다. 최근 들어서 현대인들이 이제 식습관이 이제 소거화됨에 따라서 육류 소비량이 굉장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육류 같은 경우는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소화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장에서 이제 소화가 돼서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복부 팽만감이랄지 이제 소화불량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외식 1순위 음식 고기. 고기 소비는 소득이 높아진 선진국일수록 증가하는 풍요의 대표 음식이다. 한국도 생활 환경이 나아지면서 식생활이 풍요로워졌다. 특히 집밥보다는 밖에서 먹는 외식의 증가와 고기를 중심으로 한 동물성 단백질 음식의 섭취가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한국인의 평균 에너지 섭취율은 영양 권장량의 95%로 적절하지만 영양소는 다소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타민과 무기질, 특히 이 철분과 칼슘의 섭취는 상당히 적은 반면에 단백질 섭취량은 127%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경기도의 한 재활병원. 이병석 씨는 36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극심한 건성과 아토피로 이 병원을 찾았다. 네, 지금 제일 불편한 부분이 어디 있으신가요? 제가 아무래도 허리 쪽이 의자나 이렇게 옷 벨트 쪽에 대이니까 허리 쪽이 지금 제일 흉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네네. 사무직에 종사하는 병석 씨는 심한 아토피 때문에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이 심했다. 염증 그런 누런 진물이나 피가 뭐 바닥에 자고 일어나면 이불에 이제 많이 묻어 있거나 각질도 많이 묻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불을 밖에서 이렇게 털면은 각질이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는 게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심했고요. 목이나 이런 데는 어떠세요? 목은 아무래도 조금 발각히는 한데 조금 육식을 좀 줄인 이후부터는 조금 괜찮아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특히 여름이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팔꿈치 같은 데는 어떠세요? 팔꿈치도 지금 조금 자국이 많이 있는데 그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 피부보다는 깨끗하진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오실 때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정도인가 하는 정도 제가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얼굴이 뭐 거의 다 일어났으니까요. 어릴 때 병석 씨를 30여 년간 괴롭혔던 아토피의 원인은 무엇일까? 병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과도한 동물성 식사입니다.
즉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멸치, 젓갈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먹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서 그거를 제대로 해독해내지 못하면 찌꺼기가 쌓이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혈액 속에 노폐물을 남게 되고 염증 반응을 만들게 되면서 나중에 혈관을 막아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만들 수도 있겠죠.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로 인한 여러 합병증 중 하나인 피부질환. 그 대표적인 것이 아토피와 건선이다. 고기 수육을 간식처럼 10여 년간 먹어왔다는 환자. 30여 년간 육식을 과하게 즐긴 환자. 그로 인한 과도한 스테로이드 약물의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례자들의 사진은 충격적이었다. 평소 잦은 회식으로 고기와 술,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었던 병석 씨는 의사의 처방대로 식습관을 개선한 후 거짓말처럼 병이 호전되었다. 육식을 줄이고 담백한 식사로 개선한 지 20여일 만에 수치의 변화가 일어났다. 콜레스테롤은 물론이고 나빴던 수치들 모두 크게 호전되었다. 결국 내 피는 내가 먹은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피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음식에 문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바꿔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국립암센터. 중년의 사업가 조홍래 씨는 직장암 3기 환자로 40여일 전에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잦은 회식과 삼겹살을 특히 좋아했다는 조홍래 씨는 자신의 병의 원인을 식습관으로 꼽고 있다. 먹으니까. 네.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먹었죠. 항상 하루 걸러 한 번씩은 먹는 편이죠. 과일 별로 안 좋아하고 야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오로지 고기만 좋아했어요. 그때부터. 근데 그게 원인이었던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지금 사실은. 아내는 남편이 암이라는 사실에 크게 놀랐었다.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며 자책도 많이 했다. 암이라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했죠. 제가 밥을 식습관 때문에 많이 언더했잖아요. 근데 고기 많이 먹었어요. 애들도 고기 좋아하고. 조홍래 씨는 다행히 수술이 잘 되고 회복도 빨라 퇴원을 이틀 앞둔 상태다. 그는 단순 변비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병원을 찾았다가 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처음에 이제 오실 당시에는 이제 변보기가 어려워서 왔죠. 걱정이 되니까 내시경을 했었고 그 내시경에서 이제 대장암이 발견됐는데 그때는 이제 암 사이즈가 한 5cm 정도 되고 이제 항문에서 가까워요. 한 6cm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런 직장암으로 병원에 처음 오셨고 대장암의 발병 원인은 몇 가지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중 과도한 육식을 우선으로 꼽고 있다. 붉은 고기와 가공 육류를 하루에 100g 이상 증가 섭취할 때마다 대장 직장암은 한 16%, 대장암은 21%, 직장암은 31% 증가하는 걸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중요 에너지원이자 거의 모든 신체 조직을 만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성분으로 당연히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량, 면역세포량, 호르몬 조절 능력, 체액의 중성 유지에 많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은 체내 효소의 조절을 통해 에너지원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강 유지를 위한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물이든 과도한 섭취는 문제를 일으킨다. 몸속에 들어온 음식물은 침 속의 아밀라제에 의해 음식물 속 탄수화물이 분해된다. 분해된 음식물은 식도를 타고 위의 윗부분에 머물고 이때 위아래쪽에선 위산이 나와 음식물 속 단백질을 분해한다. 위에서 소화가 진행된 음식물은 십이지장을 거쳐 소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소장 속 음식물은 췌장에서 나온 소화 효소들을 통해 더 잘게 부서진 후 영양소가 흡수된다. 나머지 수분과 염분은 대장을 돌며 흡수되고 찌꺼기들은 대변을 통해 배출하게 된다. 이때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은 몸속에 머물면서 독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전보다 늘어난 동물성 단백질 음식들의 섭취는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을 주는 걸까? 단백질 과다는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킨다. 우선 전반적인 면역 기능 저하가 올 수 있으며 관절 질환과 함께
간, 신장, 대장 등의 적신호가 켜지게 된다.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에는 이제 신장 기능에 굉장한 무리를 주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단백뇨도 쉽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체내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질소하고 암모니아가 발생되게 되는데, 이러한 노폐물을 걸러내는 데 있어서 신장이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또한 이런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요산 같은 경우는 이제 체내에 있는 관절 쪽이 이제 축척이 되면서 이제 통풍과 같은 관절 질환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장기 아이들은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는 걸까? 점심 식사 준비로 분주한 조리실. 이곳의 재료는 모두 친환경이다.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니만큼 모든 음식에 세심한 정성을 기울인다. 우리 학생들에게 영양소가 골고루 균형 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탄수화물 55에서 70, 단백질 7에서 20, 그다음에 지방 15에서 30%의 비율을 맞추고 비타민, 무기질, 칼슘, 철분 등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식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이 고기 위주의 육류 섭취가 높기 때문에 채소나 과일의 비중을 높인 식단으로 구성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식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체격 조건이 월등히 좋아진 아이들. 전보다 풍성해진 음식들과 육류 위주의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 것이 원인은 아닐까. 평소에 고기 얼마나 많이 먹어? 하루에 2~3번 정도. 그래? 네. 그러니까 몇 끼니마다 먹는 거네, 그러면? 네. 맨날 학교에서 나오니까 일주일에 하루에 한 2번은 먹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점심시간. 밥과 국, 채소, 과일로 잘 차려진 아이들의 점심은 영양소별로 잘 차려졌다. 그중 청소년 단백질 한 끼 권장 섭취량은 10.23g. 하지만 아이들이 점심 한 끼로 섭취하는 단백질량은 22.9g으로 권장량을 초과하고 있다. 그런 아이들은 여전히 고기 반찬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고기하고 상추하고요, 고추. 제가 고기 종류를 많이 좋아해요. 돈가스,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 그런 기본들 다 좋아하고, 그러니까 고기 좋아하는 날은, 그러니까 고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날을 유난히 2번씩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미 급식을 통해 충분한 한 끼의 단백질 권장량을 섭취한 아이들. 하지만 맛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추가로 더 먹을 경우 단백질 과잉이 된다. 고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좋아한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은 최근 단백질과 이는 많이 먹지만 나머지 영양소는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백질 섭취량은 성별, 연령, 체중 또는 생활권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단백질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장기 청소년의 단백질 하루 섭취량은 60 내지 70g으로 채소로도 물론 섭취하고 있지만 육류로는 쇠고기가 100g 정도, 또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손바닥 크기로 한 토막, 또 달걀로는 2개, 우유 1컵, 두부로는 3분의 1모. 이것이 한 끼가 아닌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단백질의 권장량입니다. 그렇다면 학교를 벗어난 아이들은 적당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이 학교 6학년 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학생들은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류는 일주일에 서너 번,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 유제품으로 된 단백질류도 일주일에 3~4회 정도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이들이 동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 반, 식물성 단백질 반 해서 이 필요한 단백질을 충족하는 게 좋은데, 아이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6회 정도 단백질을 먹는다면, 육류 단백질을 먹는다면 단백질이 과잉 섭취될 우려가 좀 굉장히 많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주식으로 삼고 있는 미국은 최근 단백질 과다 섭취가 생명을 위협하고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유명 일간지 월스트리트는 쥐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에서 과도한 단백질이 인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과학저널 셀메타볼리즘에 따르면 858마리 쥐에게 각각 다른 비율의 단백질과 탄수화물로 짜여진 식단을 섭취하게 한 결과 단백질 비율이 높은 식단을 섭취한 쥐들은 날씬했지만 수명이 짧았다고 발표했다. 미국 코넬대 명예교수이자 미국 보건의료 정책의 오랜 자문가인 콜린 캠벨 박사는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은 몸에 해롭다고 주장한다. I don't know whether South Korea is on there or not. Most people, I'd say more than 95% of the people also consume more protein than they need. And they get it from animal foods, or eggs, for example, or milk, or meat, so forth. It can increase blood cholesterol levels, and therefore increase the risk for heart disease. It can, and this comes from my own research in large measure, it can turn on cancer. We start putting more and more animal foods in the diet, we decrease the consumption of plant foods. 그는 자신의 책 차이나 스터디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논문과 실험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 그는 또한 어릴 때부터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은 아이일수록 성인이 되었을 때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We saw that in the Philippines with children. The children who were likely to be consuming the most protein got the most cancer. And that was for me a shock.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단백질을 먹어야 적당한 것일까? Whatever protein is present in plant foods, that's about 10 or 11% of the total calories. Maybe 10 or 11%. In Western countries, the average protein intake now is around 17%, even almost 18%. So it's 70 to 80% higher. And of the total protein that we consume in the United States, about 75% of that total protein is from animal food. 강원도 횡성군의 한 휴양소. 전국에서 모인 만성질환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고자 이곳을 찾았다. 이들은 40대부터 60대까지 당뇨, 신부전증, 고혈압, 비만과 고지혈증까지 다양한 병을 앓고 있다. 고혈압이 와가지고 당뇨를 먹은 지는 한 7년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살이 자꾸 찌고 잇몸이 나빠서 지금까지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금 진료를 받고 있고요. 과도한 육식과 폭식, 편식을 주로 해왔다는 환자들. 그중 멀리 아르헨티나에서 병을 고치려고 찾아온 사업가 송장섭 씨. 아르헨티나는 고기가 주식이에요. 많이 먹었죠. 많이 먹을 때 일주일에 한 15kg? 밥 하나도 안 먹고 고기로 배 채우니까 많이. 고지혈증에다가 뭐 콜레스테롤, 간, 뭐 대장포진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 이들은 2주간 이곳에서 합숙하며 자신의 병을 식습관 개선을 통해 고치게 될 것이다. 현미와 간하지 않은 유기농 채소, 과일로만 이루어진 식단. 음식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는 일체 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그런 것을 끊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먹어야 되는 것은 곡식, 채소, 과일. 한국 사람들이 먹는 곡식은 주식이 바로 쌀이기 때문에 현미, 채소, 과일 이 세 가지만 먹는 연습을 2주 동안 합니다. 드디어 맞이하게 된 첫 밥상. 평소 먹던 음식과는 180도 달라진 음식들. 첫 술은 현미밥부터 시작해 한 가지 음식이 입속에서 죽처럼 될 때까지 씹은 후 삼키는 것이 이곳의 식사 방법. 과연 이 낯선 식사의 맛은 어땠을까? 맛있어요. 씹어보니까 살도 달고 전부 다 달아요. 대표적인 육식 국가인 미국. 미국에선 육식 위주의 식습관에서 오는 질병을 막기 위해 채소와 과일을 곁들인 식습관을 유도하고 있다.
채소 속엔 암, 심장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복합탄수화물,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하며 지방도 적다. 또한 몇몇 과일 속엔 단백질 소화와 몸의 기능을 도와주는 분해 효소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적극 권장한다. 그렇다면 과일 속 분해 효소란 무엇일까? 몸속에 들어온 음식물들은 다양한 소화 효소들에 의해 소화가 이루어진다. 침 속의 아밀라제 효소는 탄수화물을 분해시켜 몸속에서 흡수되기 쉬운 포도당으로 바꿔주며, 위에선 단백질 분해 효소인 펩신이 분비돼 단백질의 소화를 돕는다. 췌장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트립신,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를 배출해 음식물의 소화를 촉진시킨다. 최근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이러한 그 분해 작용뿐만 아니라 몸의 다양한 면역 기능이나 그런 염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기능들이 알려지면서 상당히 그 의학적인 면으로서도 좀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효소, 그중 새롭게 알려진 기능으로 각광받고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 제작진은 그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단백질 분해 효소는 과일에서 추출하고 대표 단백질 식품인 달걀, 두부, 고기에 넣은 후 그 변화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준비된 단백질 분해 효소는 고기, 두부, 달걀이 담긴 비커에 부어준다. 그리고 비교를 위한 대조군으론 동일한 음식이 든 3개의 비커에 물을 넣어준다. 과연 비커 속 음식물은 어떤 변화를 보일까? 소화 시간과 비슷한 4시간 후 확인 결과.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간 비커 쪽 음식물이 훨씬 분해가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요소, 따라서 육식을 먹을 때 과일을 함께 섭취하면 좋다. 단백질 분해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 고기하고 만나게 되면 훨씬 더 높은 분해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음식하고 먹었을 때 소화를 돕는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혹은 실험적으로 반드시 그 소개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널리 좀 알려져야지 그 보통 그 건강한 식습관을 그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식품영양학회 저널에서는 키위를 가장 영양 밀도가 있는 과일로 선정해 발표했다. That I really don't know. They're all really good for your digestive system. They all have fiber, which is so important, and of course they taste sweet and good, so they're very attractive to kids. 육식을 즐기는 미국인들은 키위 속 여러 영양소 중 액티니딘이라는 단백질 소화 분해 효소에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뉴질랜드. 청정자연과 다양한 농축산업이 발달한 뉴질랜드는 인구의 57%가 유럽계 백인으로 육식을 주로 한다. 과한 육식으로 건강이 나빠진 다른 서양인들에 비해 뉴질랜드인들의 소화기관 관련 발병률은 낮은 편이다. 동물성 식품인 육류를 주식으로 하는 뉴질랜드 사람들이 소화기 질병에서 자유로운 이유는 무엇일까? We have easy access to a wide range of foods, protein foods such as the meat, as dairy. We have, and we also have easy access to fruits and vegetables. So overall, many New Zealanders tend to have a very balanced diet. Right. It's definitely there, and and people definitely associate kiwi fruit with easing sort of indigestion and or stomach, you know, sort of bloating, but it's almost a natural reaction. 오클랜드에서 차로 3시간 떨어진 망가누이 고등학교. 이 학교 학생인 로지는 잦은 복통과 소화불량으로 학교 양호실을 자주 찾는다. We just had lots of. I had cheese sandwich, stew and stuff, and I just don't feel good. 아이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특히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통증이나 불편함으로 주로 찾는다. Quite often I see students that have a sore tummy. Students or young people are not very good at actually eating good food. They eat a lot of processed food, a lot of potato chips.
They have a lot of fizzy drinks. They eat pies and muesli bars and things that don't have a lot of nutrition in them and don't have a lot of roughage in them. So here's 30년간 학교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클레어 씨는 약보다 음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And I think it's just about teaching them about what we need to have in a good, healthy, balanced diet and making sure that they get the recommended number of fruits and vegetables every day. Well, kiwi fruit has been proven now that if you have 2 kiwi fruit every day. 뉴질랜드 국민 간식 키위. 키위 속엔 액티니딘이라는 단백질 소화 효소가 있어 소화를 돕는다. 키위 속 액티니딘은 소화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밝혀졌다. 해당 논문에 저자가 있는 키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연구소를 찾아가 봤다. 뛰어난 단백질 분해 능력을 가진 키위 속 액티니딘은 무엇일까? Actinidin is an enzyme. Enzymes are themselves proteins. They're a special kind of protein and they're designed to do specific jobs in the body. And actinidin is an enzyme that is designed to break down other proteins into small pieces. 마이크 박사는 쥐를 대상으로 액티니딘의 단백질 분해 능력을 검증했다. So this is results from the rat trial, and what it shows is during the experiment that with meat protein, myosin is the main protein in meat, and that without actinidin during that time only 40% of the protein was digested. But when we added actinidin, when we fed kiwi fruit to the rat at the same time, 75% of the protein was digested in that same time period. So it makes the digestion go much faster and better. 월등한 단백질 분해 능력을 지닌 키위. 그렇다면 키위의 주 생산지인 뉴질랜드인들은 키위를 어떻게 재배하고 활용하고 있을까? 전 세계 키위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뉴질랜드. 뉴질랜드 키위는 농약을 치지 않는 친환경 재배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Kiwi fruit is high in fibre, so it's good for your dietary control. It's also high in vitamin C, which adds nutrition and 영양 만점 키위는 뉴질랜드인들도 즐겨 먹는 과일이다. It's a natural digestive supplement. 뉴질랜드인들은 육식과 과일, 채소를 적절히 곁들이는 식습관으로 건강을 지켜나가고 있다. 이 단백질을 섭취하실 때는 동량 섭취의 원칙으로 같은 무게의 과일과 채소를 같이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단백질 영양분의 체내 흡수를 도울 뿐만 아니라 배출까지 책임지는 건강한 단백질 섭취가 되겠습니다. 다시 찾은 강원도의 한 휴양소. 현미와 채소, 과일 위주의 식단으로 바꾼 지 2주째 접어든 환자들. 과연 이들은 식습관의 변화로 몸의 변화도 되찾았을까? 저는요, 집에서 고기도 많이 먹고 식습관이 좀 불규칙한 것 같아서요. 밀가루 음식도 많이 먹고, 그런데 여기 와서 채식하고 몸이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 가지가. 큰 변화는 우선 혈당치가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혈압약하고 당뇨약을 다 끊은 거. 사람은 단백질은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족하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많이 먹으면은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됩니다. 적당해야 됩니다. 캠프 퇴소를 앞두고 실시한 마지막 검사. 지난 2주간의 식습관 변화로 수십 년간 몸과 마음을 괴롭혔던 나쁜 것들은 사라졌을까? 결과는 놀라웠다. 만성질환을 앓아온 39명 모두 2주 전보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헤모글로빈 수치가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먹는 거라고는 채소 먹는 거라고는 고기 먹을 때 먹는 상추, 그러고 김치가 다예요. 야채는 거의 없어요. 그럼 먹고도 이제까지 살아니 신기하다 그럴 정도. 왜 이렇게 자주 아픈가 생각. 여기 와서 이제 느끼게 된 거는 감기를 달고 사는 게
이거 고기 탓이고 음식 탓이라 하는 거. 지금이야 이제 지금 느끼는 거예요. 네, 남편하고 아이가 야채를 좋아해서 먹느냐고 했는데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야채를 좀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법은 우리의 식습관에 답이 있다. 바른 식습관을 제대로 알고 끈기 있게 실천할 때 우리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We can't do it very well if we keep on giving the wrong thing. Now we give the right thing. And just within days, 1 or 2 or maybe 10 days, all of a sudden the body is looking at, wow, fantastic, makes everything well. 현명한 엄마는 아이키커로 키운다. 매일 아침마다 아이키커. 운동하고 나서 아이키커. 친구들과 함께 아이키커. 어린이 홍삼 과즙 음료 아이키커. 아이키커. 정관장 아이키커. 여러분은 지금 니챔의 맛을 오감으로 즐기는 김민율 군을 보고 계십니다. 짜지 않아? 진짜 맛있다. 아빠 오기 전에 다 먹자. 니챔.